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28일 목요일이에요. 갑자기 막 추위가 확 몸에 와닿으니까 엄청 춥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 차가운 날씨를 잘 견뎌서 겨울을 아주 무사하게 잘 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이거는 추나라 추. 자, 추나라 그러면은 이제 맹자가 태어난 나라를 말하는 거고, 노나라 그러면 이제 공자가 태어난 나라. 그러면서 여기다가 추, 노, 노두나 로자를 쓰면 그다음에 지, 향, 추노지향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공자 맹자의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여기 앞에 있는 추나라 같은 경우에는 맹자가 태어난 나라, 여기는 공자의 고향이다, 이런 얘기니까 공자와 맹자의 고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거는 참 부수 잘 못 찾을 거예요. 뭐냐면 꼴추, 그래서 이 꼴이라는 거는 소가 먹는 풀, 꼴을 베러 간다, 이런 말 할 때 과거에 아주 옛날에 시골 살 때 보면은 대개 남자들이 이제 지게를 지고 소 끌고 가고, 이제 소를 이제 한 옆에다 어디게 묶어 놓으면은 이제 소가 풀 뜯어 먹고, 이제 그 논두렁이든 뭐 이런 데 그 풀을 베서 그걸 갖다 지게에 실어서 오고, 그러면은 이제 소가 배고플 때쯤 되면은 그 먹이통에다가 그 풀을 이제 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먹고, 항상 뭘 먹어도 소가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인이 밥 먹고 할 정도로 소를 먼저 이렇게 항상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먹는 풀을 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꼴추. 그래서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고, 그래서 꼴추 할 때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왜 쌍날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풀초의 옛 고자,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은 이제 초도머리 그러면 이렇게 쓰지만 이게 이제 풀초를 의미한다. 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꼴추고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그렇다면 이 뒤에 고르비 나온 거를 보면,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삼한시대를 봐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을 정도로 조그만 소국가들이 이제 많아요. 한 마을 크기 정도, 이제 여기로 말하면 마을 크기 정도와.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은 나라방이 되고, 또 이렇게 쓰면은 나라 이름 형, 뭐 많죠. 이렇게 생긴 게. 그러면 이거는 나라정, 아니면 나라 이름 정, 뭐 나라 이름 등, 이렇게 나오듯이 다 고르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통적으로. 고르비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과거에는 그 국가, 나라들이, 조그만 국가들이, 나라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이제 모여 있었죠. 그래서 가야라는 나라도 이게 나라였었지만은 옆에 신라와 백제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신라한테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그만 소국가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르비 나오면 보통 이런 거는 나라를 뜻하는 글자들이 많구나. 물론 고를 뜻하는 게 훨씬 많죠. 훨씬 많은데 나라를 뜻하는 것도 있다는 거를 이제 뭐 기억해 두시면, 여기에 추나라 했을 때도 꼴추는 음만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고르비 이거는 나라를 뜻하는 거다. 이 나라는 어디였냐?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맹자의 나라, 이 노는 이제 공자의 나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게 자전 이제 설명을 보면은 이게 이제 풀을 뱄어요. 베서 묶어놓은 그 풀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다, 이렇게 나와요. 본뜬 글자다. 물론 이거는 이 쌍나철, 이것이 부수예요. 초동머리가 부수인데, 부수 자체가 이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부수가 되는데 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꼴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건 쌀포몸은 그 풀을 묶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생긴 거는 풀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풀을 묶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음을 빌려준 그 형성문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이거는 깊을황, 깊다. 그럼 여기 물의 깊이가 깊다, 이런 거겠죠.
여기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쓰면은 빛광이고, 여기 빛광 외에 지금 또 해일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밝다, 밝을 황이 돼요. 보통 이거나 이거는 이름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름에 주로 많이 쓰죠. 이거는 단어에도 많이 쓰지만 요 두 글자는 거의 이름에 많이 쓴다. 여기 해일이 있다 보니까 저 글자는 햇빛도 있고 그 다음에 빛광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밝을 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져보면은 요 위에 있는 건 불하고 사람이 등불을 밝히고 가는 거, 그 빛, 등불, 그 불빛, 빛을 말하는 거, 빛광, 그 다음에 밝을황. 여기에 물서가 들어가면은 깊을황, 물의 깊이. 이 글자 들어가는 거 보면은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거는 퇴계이황 할 때, 이 1,000원짜리 지폐 모델 퇴계이황, 이름에 이 깊을황을 써요. 생각의 깊이도 깊고, 또 학문의 깊이도 깊고, 워낙에 그 퇴계이황에 대한 그 일화는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그 살아온 그 세월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사셨어요. 이게 그 뭐 부인도 일찍 죽고 자식도 죽고 뭐 이게 많이 이제 죽어가고 그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보면은 불행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분의 어떤 심성,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성, 본성 이런 게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심성이 아주 깊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고, 그래서 퇴계이황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그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눈물 날 때가 참 많아요. 이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평정심을 갖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마음 깊은 곳에서 저 상대방한테 이렇게 배려를 할 수가 있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이분의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살아온 전기를 읽다 보면은. 또 매화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이 보면은 깊을황 그러면은 여기서 물수가 나온 의미는 물의 깊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름대로 이분의 어떤 심성의 깊이가 남다르죠. 굉장히 존경하죠. 이런 그 마음 씀씀이가 있다는 거, 덕을 베풀고, 이 후덕하고 뭐 이런 거는, 이렇게 견줄 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읽어보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어떤 이게 퇴계이황에 대한 전기를 읽다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게 얘기하는 거를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 좀 전에 이제 그 퇴계이황 그분이 이제 도산서원에서 이제 후학을 양성했잖아요. 거기도 한번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곳곳에 그분의 그 시절, 그 옛날 1500년대로 돌아가서 그분이 살았을 때 그 흔적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 어땠을 것이다 하고 이제 상상은 가요. 이게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그 모습이라든지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 지었을 때도 그 도산서원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장인공자 모양, 그러니까 공부를 뜻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 서원이 여러 가지로 하여튼 세심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자, 이 세 번째 절가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더할까 짜고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지난번에 그 절가 말고 여기다 책받침을 하면은 부처 이름 가 또 일단 그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걸 헷갈리지 마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책받침을 이렇게 하면 부처 이름 가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갔어요. 이 절가가 나오는 거 가야금 할 때 이거를 쓰고, 가야산이라는 건 경남 합천에서 경상북도 이제 성주에 이르는 그 산을 걸쳐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거고, 승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중승을 쓰면 승가면은 중이 살면서 불도를 닦는 곳,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그 사시면서 그 불도를 닦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더할까라는 거는 이제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회의문자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게 절가잖아요. 절에는 불공들이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더해지면은 그
뭐라고 얘기되네, 법당 안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처럼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부처 일원과 같은 경우에는 부처가 고행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녔으니까 책받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금요일 날 또 새로운 글자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